예, 반갑습니다. 스몰로그 교사대학에 이제 제가 맡은 강의 어, 이제 30분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진도를 급하게 좀 나갈 텐데요. 제가 2강, 3강, 4강, 5강을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지혜를 연구한다면은 지혜서의 정의는 어려운 길에 대한 보상이다, 축복이다. 또 지혜의 정의는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아는 지식이다.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아는 지식이다. 예. 그 지혜의 종류는 실천적 지혜 있고 사색적 지혜가 있다. 복음서에서의 지혜는 소피아라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다. 성령의 지혜를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전략에 큰 이제 개념적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지혜는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석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1.0 시대는 중후장대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긴다. 2.0 시대는 경박단소다. 작은 것이 작고 작은 것이 또 끌어나간다. 중후장대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중공업, 경박단소는 또 이것은 이제 어떤 반도체. 그 다음에 3.0 시대는 미감유창이다. 문화와 아름다운 것이 끌어나간다. 4.0 시대는 초탈무극이다. 이것은 이 가상이 이 참을 이긴다. 이런 어떤 이제 시대적 큰 변화가 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은 이제 시대와 어떤 경제 분석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이 관점은 그 분석도 바로 성경의 기준이다. 성경의 기준이다. 그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적용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지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분석하는데 조금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2023년도에 트렌드가 있는데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제 부평초가 이제 붕붕 떠다니는 크리스찬. 그 다음에 spiritual but not religious는 영적인 같으면서도 종교적인 건 아니다. 그냥 자기가 기독교의 신앙 가지고 있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스타일. 예. 또 하이브리드 처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몰리큘 라이프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점점 분자형 인간, 고립형 인간으로 바뀌어져 간다. 액티브 시니어는 시니어 세대가 활동적이다. MZ 세대의 온라인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하듯이 온라인의 에듀케이션이 확대해 가고 있다. 퍼블릭 처치는 이 공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교회다. 그 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오브 처치 서바이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점점 격차가 커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클라이메트 처치는 바로 기후 교회다. 그 다음에 current trends in American Christianity, 이 미국 교회의 어떤 트렌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2023년도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뒀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분석을 하고 거기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023년 트렌드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어떤 그 방향이고 트렌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제가 이 지금 우리 교사 교육을 갖다가 스말로그 교사 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제가 좀 짓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코로나가 온 이 상황에서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교육하는 이런 어떤 이제 교육의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과 공간이 다 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번에 좋은 강사님들 세웠잖아요. 그 강사님들을 여러분이 있는 지방 소도시에 다 오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온라인으로서는 이게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갈 수 있고 뭐 강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몰레큘 라이프 분자형 인간으로 본다면은 점점 이 소그룹 운동이 교회에서는 발달을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도 이 소그룹 맨투맨 이런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스판지 공감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사전적 정의는 타인의 감정과 생각 및 주장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에 대해 같은 마음을 느끼는 기분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이제 아이들이 그 유치부 아이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치부 아이인지 유년부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에 그 교사 선생님이 데려왔어요. 근데 미술관에 왔을 때에 내가 참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아이들을 미술 선생님이 가르칠 때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공감 아닙니까? 이 공감에 정말 가장 큰 공감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공감의 정말 출발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가지고 선교의 그 지혜, 전략을 세우는 그 정신이 뭐냐? 성육신 선교다 말이에요. 성육신 선교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리더십도 성육신적 리더십,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성육신적인 교사, 그 아이들하고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예. 제가 일본에 또 갔을 때 그 유명한 간장의 그 섬이 있더라고요. 그 섬에 가니까 일본에 아주 그 유명한 그 교사와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그 일본 섬의 시골인데요. 그 저 바닷가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이 문학 작가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밑에서 아이들이 일본을 끌어나가는 문학 작가들이 대거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일본에 있는 제일 그 섬에 그 바닷가에 있는 작은 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정말 공감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의 문학성들을 개발시켜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공감 능력에 있고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고, 정서적 공감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따른 형편이나 조건으로 인해 공감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정서적 각성 상태,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공감 능력의 중요성은 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말 공감으로 인해서 정서적 발달을 돕고 인지적 발달을 돕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소위 소통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영국에 이제 어떤 이제 버려진 그 유기견이었는데 진돗개였어요. 그 진돗개가 거의 뭐 죽어가는 진돗개인데 어떤 이제 그 집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그 집에 자폐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폐아는 부모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돗개하고 그 자폐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돗개가 늘 그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아이도
부모님하고는 공감이 안 되는데 이 개하고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영국의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공감인 것입니다.